일단 우리 아시안 게임 이야기부터 먼저 좀 네. 하시죠. 한 2달 됐나? 한 달 반쯤 됐나? 음. 문동주 선수, 이의리 선수, 곽빈 선수는 굉장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때부터 이미 예, 그때 이야기를 제가 영상으로도 다뤘었죠. 전력강화위원회가 굉장히 회의를 여러 차례 했잖아요. 네네. 일찍부터 몇 달 전부터. 근데 구창모 선수 발탁을 두고 제일 음. 고민을 많이 했다 그래요. 음. 그러면서 하필. 딱 네.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좀 다쳤고. 근데 음. 이게 3주 부상이고 부상이 경미하고 본인이 간절할 거다. 그리고 또 스스로 관리를 잘 할 거다. 왜? 얼마나 중요한 그건지 본인한테 그런지 알 거니까 네. 하고 그리고 안 되면 교체하면 돼. 음. 근데 그건 사실 이제 교체를 염두에 두고 먼저 뽑았다고 그러기는 그건 아니고 그만큼 구창모 선수에 대한 그 부분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한 경기 네. 정도 대만이든 일본이든 책임을 져줄 수 있다. 이렇게 좀 봤던 것 같고. 네, 그 아시안 게임 최종 엔트리 발표한 날 제가 그 창원 경기를 내려갔었는데 그래요. 네. 이제 구창모 선수는 그 전날 그 이지마로 갔더라고요. 근데 구단 관계자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일단 그 다쳤던 시점부터 일단 너무너무 속상해했고 선수가 스스로 이제 너무 이제 심적으로 힘들어할 정도로 힘들어 하다가 이제 엔트리 발표가 났는데 이제 또 되게 또 걱정도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잘 해야죠. 본인 이제 보여주는 게 필요하고. 그래 이제 곽빈 선수도 사실 이제 부상입니다. 네. 곽빈 선수가 근데 부상이 크지는 않다. 크지는 음. 않다. 경미하다. 3개월 대회가 남았으니까 네. 본인이 한 5년 정도 이제 뭔가 프로에서 네. 생활하면서 관리하면서 뭐 가능하고 구단에서 관리해 줄 거다. 그렇습니다. 오드리 헵바님이 이거는 좀 나중 이야기긴 한데 APBC 엔트리도 아시안 게임 그대로 가냐고 하는데 아니죠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APBC는 23세 예, 근데 이거는 이하 아마도 이거는 그냥 나이가 네. 제한이 네. 걸려 있는 네. 대회이기도 하고 아마 엔트리를 재조정을 좀 할 필요 네. 있을 겁니다. 이대로를 갈 수가 없어요. 그 그쵸. 대회에는 이정우 선수나 강백호 선수가 갈 필요가 없다 말을 하면 참 안 되겠지만 그 대회는 아마도 조금 어렵지 않을까. 더 네. 젊은 선수들이 네. 갔었어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 구창모 선수는 갈 아니죠. 네. 계속 이야기를 해보면 네. 이제 곽빈 선수 같은 경우도 사실 최근에 부상이 있었잖아요. 네네. 허리가 이제 좀 고질적인 부상이 있는데 일단 1군에도 복귀를 했고 엔트리 발표 이후에 좀 뭐 상태가 심각하진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장현석 선수는 메이저리그 갈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이게 문제가 좀 됐잖아요. 그죠? 작년에 이제 심준석 선수처럼 네네. 네, 최대어로 꼽히기 때문에 가지 않을까 했는데 가능성이 있나요? 지금까지? 미국, 네. 한국, 네. 미국보다는 한국이 좀 더. 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다. 우위를 그것이 두고 있다. 주위에서 네. 평가합니다. 그리고 제가 체크한 바로도 그렇고 예, 잔류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예, 그리고 이 장현석 선수를 뽑은 이유는 하여튼 지금 조금 이두근 통증이 있대요. 이두근 여기 우리가 하나 말로 네. 이제 알통이라 하죠. 네. 이두근 통증이니까 어린 선수들이 던지다 보면 근육통이 좀 옵니다. 근육통이 좀 와서 그 다음에는 이제 뭐 근육통 오다 보니까 아마추어는 던지고 아프면 안 던져요. 안 던지는데 또 안 아프고 던지면 프로에 있는 선수들 견줘서 안 빠진다고 예, 위원회에서는 또 판단했고 장인석 선수가 공도 굉장히 빠릅니다. 네. 구위라든지 이런 거 뭐 어마어마하다. 예, 특히 조기현 위원장이 정말 좋은 투수 한 명 나왔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야구인 입장에서 보셨을까요? 기술위원회가? 아마 던지는 것도 네. 뭐 영상을 통해서 봤겠죠. 체크는 아마 네. 했을 겁니다. 아마 했을 거고 워낙 좋다는 이야기 아마 스카우트들한테 체크는 했을 거예요. 스카우트들이 다 보고 네네, 있기 때문에 다 봤거든요. 네. 그래서 뭐 여하튼 KBO 리그에 조금 더 마음이 기운 상태는 맞고 포수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좀 충격적입니다. 저는 사실 이제 네. 김동원 선수는 어린 선수 경험을 준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어요. 네, 김동원 선수는 대만하고 일본전을 내려고 한 게 아니다. 오히려 이제 다른 그러니까 좀 젊은 선수니까 이 선수는 다른 팀들하고 할 때 경험 오히려 준다. 그리고 이 선수가 하면 나중에도 우리 국가대표 포수에 네. 도움이 될 거다. 그러니까 메인은 누구다? 메인은 김형준 선수다. 김형준 선수 주전 메인이다. 포수라는 주전 뜻이죠. 포수다. 사실 이제 그 아파. 엔트리 발표한 날 그 NC 강행군 감독을 만났는데 네. 강행 감독님도 되게 의외라고 저도 얘기하시더라고요. 깜짝 형준이는 놀랐어요. 의외다. 깜짝 네, 놀랐죠. 뭐 창모는 예상을 했지만 근데 김동원 선수가 작년에 이제 상무를 제대했는데 제대하기 직전에 이제 그 무릎 수술을 받았거든요. 십자인대. 네. 그래서 이제 재활을 하면서 이제 2군에서 이제 훈련하고 아직 경기를 못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또 5월 말에 하필 또 훈련을 하다가 2군 구장에서 공을 밟았대요. 네네네. 그리고 공을 밟아서 이제 좀 미끄러지면서 이제 심각하진 않지만 인대가 이제 조금 다치는 바람에 현재 아직 경기를 못 뛰고 있어요. 아직 1군도 올해 제대하고 나서 한 번도 못 올라오고
올라온 상황이라서 맞아. 이게 좀 너무 의심할 여지 없이 좋은 선수지만 이게 지금 언제부터 김영주 선수가 이제 실전 경기를 뛸 수 있느냐가 관건일 것 그렇지. 같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군에 올라오면 정말 그 박세혁 선수의 견줄 만큼 좋은 선수다. 근데 그런 자질이 모두가 있다. 얘기하시더라고요. 정말 좋은 포수라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이제 그 예비엔트를 발표할 때부터 포수가 이제 확실하지 않다 이랬었잖아요. 그래서 와일드카드 3장 중에 한 장은 포수를 쓰지 않을까도 싶었는데 안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29세 네. 이하를 생각을 하니까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되면 차라리 경험이라도 쌓게 하자. 김영준이라는 선수는 그래도 폼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폼이 있으니까 하게 하자. 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심지어 최원준 선수 같은 경우도 네. 기아에서 조금 놀랐어요. 그쵸. 기아에서 되게 놀랐어. 김종국 감독님이 그러셨더라고요. 아마 원준이도 몰랐을 거라고. 엄청 놀랐어. 기아에서 진짜 네. 에? 왜냐하면 최원준 선수가 지금 상무에서 있으면서 좋았을 때 2021년의 폼은 또 아니라고요. 그래서 네. 뭔가 그때 좋았을 때였던 그런 것도 조금 좋은다 하고 어드바이스도 하고 빨리 좀 체크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뚝 뽑으니까 놀랬다. 근데 왜 뽑았느냐? 위원회 내부에서는 최원준 선수 점수가 최고 높게 나왔대. 물론 뭐 이정우 선수보다 높게 나왔겠습니까? 그건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조금 세 번째, 약간 네 번째 야수, 언질이 외야수 있는 이 이런. 선수들 네. 체크를 해보니까 최고로 나왔는데 어깨 좋고 내야 가능하고 물론 뭐 내야 많지만은 내야에서 또 외야 가능한 선수 있죠. 네. 정말 안 돼 뭐 내야까지 가능하고 공수주가 다 되는 선수. 그래서 요긴하게 쓸 수 있다. 근데 뭐 기아에서도 지금 되게 놀랐어요.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건가? 병역을 피를 하고 왔죠. 네. 김형준 그리고 최원준 이 두 선수는 어떻게 보면 병역 미필 선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많지만 그래도 이번에 위원회가 이야기했던 병역 혜택을 뭐 베스트로 본다는 건 아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가 될 수도 없는 거고, 하여튼 그 부분의 말을 좀 뭐랄까 좀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조금 네. 우리가 이만큼 했다는 이야기도 뭐 하기도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일본은 사회인이 나오고 대만은 좀 뭐 정상적으로 원래 하던 대로.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만도 전력 분석 팀이 가고 일본이 사회인 리그 팀이 이 사회인 게 실업 리그입니다. 네. 실업 리그 팀이 도쿄에서 7월 중순부터 이제 뭐 지역 예선 거쳐서 올라온 팀들이 토너먼트를 한대요. 네, 토너먼트를 해서 만만치 않겠네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보러 갈 계획이 있다는데 코코모노님 사회인 야구가 아니라 실업 리그인데 네. 일본에서는 이걸 사회인 리그라고 불러요. 실업 리그입니다. 절대 뭐 우리로 치면 사회인이 아니에요. 그 사회인이 아닙니다. 약간 좀 리그의 명칭이 다를 뿐이고 실업 리그 여기에서도 프로 가는 선수들이 많아요. 하나 외국인 타자 이야기 해볼게요. 오늘도 신분조회 했어요. 오늘 답변을 주기로 한 날이었어요. 어떤 선수? 네. 바로 콜업. 오늘 콜업. 이 메이저리그 올라갔어요? 이 선수는 지금까지 이름이 나온 선수 아니에요. 네. 그래서 하나가 총 요 선수를 포함해서 지금까지 7명. 을 했는데 다 콜업되고 또 본인이 안 오겠다고 하고 뭐 이렇게 됐는데 결정이 나면 내일 모레도 될 수 있고 아니면 며칠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지금 오퍼를 또 오늘 또 새롭게 또 오후에 또 했고 오퍼를 하고 있고 쉽지 않네요 정말. 그러니까 구단들이 오퍼를 이게 하나가 하면 안 올리던 선수도 콜업을 시켜버려요. 구단이 바이아웃 조항이 있는 선수가 바이아웃 있어도 이 조건이 있어도 액티브에 올리면 그 바이아웃 자체가 사라집니다. 조건이 올리는 순간 사라져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선수가 바이아웃 있다 나 가고 싶어요. 아니야 올려.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오고 싶은 선수도 못 데려오고 지금 골치 아픈데. 근데 뭐 이거는 뭐 일을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는 아니고 좀 운이에요. 운 사실은. 또. 약간 좀 지금 이제 메이저리그 자체가 우리 보시면 KBO 리그에서 뛰던 선수들이 가서 막 활약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메이저리그에서 활약이 좀 어렵다고 했던 선수들이 활약을 할 정도로 지금 메이저리그의 전체 뎁스가 어떻게 뭐 보면 좀 선수 부족입니다. 메이저리그도 조금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그것도 그렇고 KBO 리그 구단들도 이제 더 이상 뭐 어지간한 선수 뽑고 싶어 하진 않죠. 확실히 좀 성공할 수 있는 선수를 찾다 보니까 눈이 동네 백수님 감사하고 수밖에 없고. 손익 손차원 간둔다는 말은 아직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터커 선수도 지금 이야기가 좀 있죠. 프레스턴 터커 기아
뭐 최원호 감독이 원하는 스타일은 조금 아니기 때문에 다른 선수 원하는 그 조금 네. 파이팅 넘치고 주력이 좀 되는 네, 빠른 네. 선수를 우선적으로 알아보고 있는데 안 되고 터커 선수도 넣어놨는데 후보군 안에 넣는데 뭐 콜업 얘기가 조금 들립니다. 터커 선수가 지금. 네. 그리고 터커 선수 콜업이 되면 사실 뭐 조금 더 어려울 거고 수비는 약하지만 장타력이 좋으니까 네. 그래서 뭔가 지금 좀 터커 선수는 아직은 좀 가능성이 있는 곡으로 좀 보고 있고 다른 네. 선수들부터 먼저 좀 하고 있는 게 맞아요. 하나에서 그래서 외국인 타자를 아예 2명을 하자? 음. 그런 얘기도 나오고 예전에 이제 SK 와이번스가 그렇게 했었잖아요. 잠깐. 그렇죠. 네. 근데 뭐 성공하지 못했지만. 이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김세현 선수 2군 내려갔잖아요. 네. 일단 45개 정도 공 던지면서 선발 수업 쌓는다 그러더라고요. 김세현 선수. 네. 김세현 선수 체크해야 될 거고 문동주 선수의 이닝 제한이 내년에 풀립니다. 네. 조금 봐야 될 거고 장민재, 김민우 선수도 체크를 좀 해야 돼요. 네. 그다음에 또 뭐 장현석 선수가 됐든 황준석 선수가 됐든 오면 나중에 선발로 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정말 좋은 선수들이니까. 그렇다 그러면 뭐 상수가 아니고 뭐 신인이지만 그래도 고민을 하면 여러 가지 선발 자원을 보고 해야 된다. 그래도 우리 리그에서는 투수가 제일 중요하니까 함부로 결정할 수 없다. 그래서 올 시즌 보고 네. 상황 보고 프런트하고 현장하고 협의를 한다 그럽니다. 그건 뭐 네. 정해진 거 절대 아닙니다. 자, 트레이드 이야기가 그래서 뭐 수도권의 A팀이 네. 특급 선발을 딱 내놓고 이제 좋은 야수 유망주 야수들을 원한 트레이드 이야기가 최근에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네, 네. 사실이더라고요. 제가 뭐 여러 네. 가지 체크도 해보고 했는데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어느 정도 좀 논의가 됐었나요? 근데? 사실 논의는 한 반나절 하루 정도 이야기가 됐고 진척이 크게 안 됐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이 선발 투수를 내놓은 A팀이 이야기를 거둬들였고 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수도권 B팀 뭐 고민을 했죠. 고민을 했는데 뭐 사실 뭐 카드도 좀 안 맞고 해서 안 해. 근데 문제는 지방에 있는 비수도권의 C팀이 네. 굉장히 이거 좀 만들어줄 카드가 마땅치 않았지만 네. 좀 구미가 당겨서 체크를 막 하고 있는 중에 어려운데요. 다시 없던 일로 해요. 뭐야 뭐 이렇게도 됐다 그래요. 네. 근데 이게 특급 선발이죠. 네, 그러니까 네, 이게 대형 네. 트레이드가 우리가 네. 쉽지 않습니다. 네. 사실 우리 리그 특성상에 선수풀이 좁아서 쉽지 않고 일단 이런 대형 트레이드를 하면 팬들 무조건 욕합니다. 보내는 팬, 야 쟤를 왜 보내? 반대급부로 또 누굴 주내면 이 또 받는 건 좋아요. 근데 누굴 보내야 되잖아. 그래서 싸운단 그럼 말입니다. 또 적지 않게 줘야 되거든요. 엄청 또. 적지 않게. 그래서 계속 싸워요. 네. 근데 여기 하나 보시면요. 대형 트레이드일수록 이 트레이드를 주도했던 사람들. 누가 이거 하다 단장이 그랬냐 됐든, 이러면서. 단장이 네. 됐든 감독이 그쵸, 됐든 그쵸. 그럴 수. 욕 엄청 지금도 들어. 그렇죠. 뭐 소형 트레이드도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조금 좀 고민을 합니다. 왜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됐는지를 또 다른 D팀 관계자가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네. 이분이 이제 좀 체크를 좀 하면서 논의가 있었던 것 맞고 우리도 체크를 했었고 네. 대형 트레이드 논의인데 실제로 이제 이런 논의는 있어 왔다. 성사가 되지 않을 뿐 여러 번 있다는 거예요. 그쵸. 이게 뭐 되게 특별한 사례는 아니죠. 그렇다. 네. 실제로 이렇게 대단한 선수들 이름도 단장 감독들이 만나면 자주 한다. 근데 이번에 이 A팀의 이런 고민은 투수하고 야수의 밸런스가 팀 밸런스가 엇박자가 나니까 아마 그런 고민이 있을 거다. 그러면서 지금은 시기가 뭔가 순위가 확정된 상황이 아니니까 더 어려운데 네. 문제는 중후반기에 뭔가 윤곽이 드러나면 이런 이야기는 서로가 원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있을 거라고 네.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트레이드 논의는 진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다음 기자들한테도 잘 안 들어오는 그런 뭐 물밑에서 그 주고받는 이야기는 정말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사실 저도 뭐 다른 것도 듣긴 듣는데 안 했는데 이건 네. 너무 이야기가 많이 돼서 다시 네. 한번 해서